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미국 4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나스닥 0.67%, S&P 500 지수가 0.41% 상승하는 등 장 초반에는 하락했다가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장 초반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갈등 뉴스가 보도되면서 하락했지만 최근에 유행되는 타코 트레이드죠. 결국엔 트럼프가 굴복할 거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종목별로는 반도체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맥세븐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 구글과 테슬라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나머지 업종은 혼조세를 약간 보이는 모습이었죠. 사실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백악관에서 뭔가 그 트레이드 딜, 그러니까 여러 EU를 포함한 무역 협상들이 피니시 라인에 도달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상호관세 유예가 90일 동안 지속이 되고, 그게 이제 7월 초에 상호관세 유예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 데드라인을 앞두고 미국이 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보도죠.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도 아직까지 통화를 한 번도 안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통화를 할 걸로 강력하게 전망이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결국에는 또 이런 뉴스가 있었죠. 4일까지 관세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각국에 서한을 보냈다. 결국에 4일이면은 제가 지금 이거를 6월 3일에 찍고 있는데 하루 뒤죠. 내일까지 협상안을 먼저 제시를 해오면 우리 미국이 이걸 검토하고 결국에는 최종 타결안을 제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조만간 여러 가지 관세의 어떤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탐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던 거죠. 올해 연말 탐리의 타겟은 6,600인데요. 결국에는 이 타코 트레이드, 트럼프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관세 협상의 승리를 외치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은 점점 투자자로부터 멀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AI 기업 혹은 맥세븐, 그리고 기업의 실적, 경기에 대한 관심으로 점점 포커스가 옮겨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4월 초에 강세장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강세장의 후반이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에 있고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연말 목표치를 한 번도 낮춘 적이 없습니다. 4월에 시장이 급락할 때도 탐리는 연말 목표치를 6,600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좀 리스펙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4월 저점으로의 급락이 시장의 심리도 리셋했고 헤지펀드의 레버리지도 축소시키는 등 강세장 시장의 전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라는 거죠. 4월 초 이때가 강세장의 시작이라는 게 탐리의 주장이고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게 이게 강세장의 시작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업트렌드가 형성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3주째 시장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관세의 부정적인 뉴스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오히려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뭔가 컨솔리데이션, 주가가 에너지를 응축해가는 모습이다라고 보는 게 탐리의 입장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앵커가 질문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타겟은 15만 불에서 25만 달러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글로벌 유동성 M2가 증가하고 있고 연준의 완화 정책이 내년 이후로 예상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과 동조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의 95%가 채굴됐지만 전 세계 인구의 95%는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금의 가치를 따라잡아서 200만에서 300만 불까지 갈 수 있다. 이건 아주 먼 롱텀한 골인 것 같아요.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거는 탐리가 이렇게 6,600으로 제시하는 동안 나머지 전략가들은 대부분 이어랜드 타겟, 그러니까 연말 S&P 목표치를 상당히 다운시켜 놓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RBC의 로리 칼바시나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어랜드 타겟이 5,550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저께 나와서 5,730으로 3%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5,730도 사실은 지금 현재 주가보다 3% 아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많은 전략가들과 헤지펀드들이 아직도 주식시장을 상당히 메어리시하게 약세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리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들이 아직도 시장에 더 참가해서 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의 어떤 CEO로서 돌아오면서 테슬라의 타겟을 500불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2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탐리랑 비슷하게 맥7 주식이나 아니면 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댄 아이브스는 구체적으로 AI 혁명의 다음 단계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되면서 기술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사업이 어떤 황금기에 진입할 수 있는 두 가지 축이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가 구현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500달러로 제시하고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6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12개월, 18개월 내에 주가가 2배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AI 칩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결국에는 수년 내 250달러까지 갈 수 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향후 1조 달러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리시한 제가 탐리와 그리고 댄 아이브스의 전망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스트래티지스트가 많다. 역설적이게도 탐리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나중에 시장에 뛰어든다면 전고점을 경신해서 앞으로 강세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가져온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